예,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아침입니다. 새벽. 방금, 주말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참 아까운 거죠. 그래, 멍 때리고 있느니, 교육 영상 한 개라도 더 찍어두자. 이런 생각에 또, 일단은, 카메라를 이래 지금 촬영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요즘 그죠? 연말, 작년부터 그랬고, 어쨌든 테마라는 게 좀 핫해요. 왜? 똑같은 테마. 한때는, 그죠? 조중동이 아니구나. 조방언. 그죠? 조선방산 원전. 이쪽이 굉장히 핫했죠. 핫했는데,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 조용해지죠. 조용해지고, 또 요즘은 로봇이 핫해요. 근데 이 로봇도요, 로봇 테마도 똑같아요.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죠.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 어느 날, 그죠? 이 테마라는 것은 거대한 메뚜기 떼 같아요. 메뚜기 떼가 한번 출몰하면 어때요? 온 들판에 곡식이고 뭐 다 먹어치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쫙 지나가면 모든 게 초토화돼요. 테마라는 것도 주식시장에서 한번 발생되면 그 테마로 돈들이 다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목군들은 냉랭한 거죠. 재미가 없어요. 수급이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테마라는 것을 안 볼 수도 없고, 보면 또 그만큼 부작용이 따라요.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죠. 한때는 양자, 또 한때는 유리기판, 또 한때는 조방언, 또 한때는 원전, 로봇. 이 테마라는 게 끝없이 그죠 만들어지죠. 누가 왜 만들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메이저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그것을 테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먹고 또 새로운 테마를 이동하고, 그러면 이동하는 동안 찌라시라는 것을 만들어서 왕창 뿌리면 개인들은 그 테마를 신용 미수 풀로 때려서 왕창 사주는 거죠. 그거의 끝없는 순환. 이런 부분이 테마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 테마는 1차, 2차, 3차, 3차 이래 확 확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쭉 쪼그라들 수도 있고, 그죠? 얘는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잘못 물려버리면 엄청 고생하는 거죠. 로봇이라는 것도 그죠? 이번 처음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반복을 해요.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할 뿐이지. 로봇 테마가 1단계, 2단계, 3단계 쭉쭉쭉 진행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그죠? 안 오른 로봇 테마 뭐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미리 선점해놓고 기다리고, 급등 나오면 팔아먹고. 이게 일반적인데, 가끔 가다 보면, 다음, 이제 4단계로 넘어가겠다 생각하고 사놨는데, 테마가 끝나버렸어. 다른 테마가 확 급부상해. 그러면 이 테마는 빠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발생해요. 4단계는 오른 것도 없으니까 뭐 굳이 테마가 다른 걸로 바뀌었다 해서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들고 있는데 오른 것도 없는 게 빠질 때는 다 같이 또 빠진다는 거죠. 이런 딜레마. 이게 문제다. 그런 거죠. 뭐 저도 보유하고 있었고 몇몇 분들은 이게 갖고 있죠. 이거 모다이노칩. 모다이노칩은 일반적으로는 아울렛으로 알고 있죠. 아울렛으로 알고 있는데 얘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유통이에요. 아울렛. 근데 아울렛 이 규모가 한 60 몇 프로 정도 비중이 되고요. 의외로
전자 관련된 어떤 또 매출이 5% 이상을 차지해요. 그만큼 이 전자 비중도 커요. 근데 이 모다 이노칩이 햅틱 기술이라는 어떤 로봇 관련 어떤 제어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얘가 반응을 해요. 로봇 테마로. 그래서 예전에는, 로봇 테마로도 한 번씩 잘 움직이기 때문에, 로봇 테마가 확산이 되니까 얘를 사놔야 되겠다 해서 사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딱 스톱이 돼서, 에이, 놔둬도 돼. 괜찮아. 했는데 쭉쭉쭉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마에 대한 어떤 위험성.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자기 당착,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모다 이노칩 같은 경우는, 대명화학이라는 이 업체가 대주주거든요. 근데 대명화학이 한 75%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 자사주가 한 1%인가 2%인가 조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유통 주식 수가 거진 없어요. 그 멀티솔루션 MTI인가? 하여튼 멀티솔루션 MTI인가? 하여튼 어떤 업체가 또 한 10%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거의 86%, 7% 정도가 묶여 있어요. 완전 극강의 품절주죠. 이런 것들은 조금만 어떻게 건드리면 어떻게 급등 나올 줄 몰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에이 들고 있지 뭐. 망할 회사도 아닌데. 좀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시장이 생각하는 거랑 또 제가 과거 경험치에서 생각하는 주식이랑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난다. 시차가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또 주식을 할 때 어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봇도요. 로봇 테마도 요즘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전에 새로운 것들이 막 움직여요. 그 중에 보면 이제 어떤 로봇주들이 전부 시총이 조 단위에서 놀아요. 비싸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죠. 협동 로봇의 대표적인 거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이 5조가 넘어요. 5조. 근데요. 실제 매출액은 400억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매출액은 400억대. 그런데 웃기는 거는 매출액 400억인데 영업이익도 400억 적자예요. 그러니까 매출액만큼 적자가 발생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2차 전지하고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두산이라는 이 타이틀 간판만 떼버리면 이런 회사를 누가 사?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좀비 기업이죠. 좀비 기업. 매년 적자 나고 매출액이 그렇다고 조 단위로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야. 매출이 없다는 건 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있네 어쩌네 떠들어도 매출이 없다는 것은 그냥 시장에서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 판단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시총이 5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사요? 저는 제 기준에서 못 사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개인들은 두산 로보틱스를 대기업이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돈 벌겠지. 언젠가는 돈 벌겠지. 그래서 시총을 5조를 만들어 줬어요. 제 기준에서는 이런 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총이 5조짜리도 있고 최근에 보면 잠깐 한번 언급했죠. SBB 테크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로봇에 들어가는 세라믹 볼 베어링 이런 거 만들어요. 예전에는 이런 베어링 이런 것들은 초정밀 제품이라서 전부 일본에서 수입해 왔어요. 지금도 보면 로봇 관련 세라믹 볼 베어링 이런 것들은 일본의 업체, 일본 한 2개 업체가 전 세계 어떤 유통 99.9%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건 현실이고 또 SBB 테크는 매출액도 한 50억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4년도 보면 매출액이 한 50억인데 영업이익이 한 마이너스 70억 이래 나요. 형편없죠. 근데 이런 회사가 로봇 테마로 엮이면서 확 오르는 거예요. 지금 시총이 한 2천억이 넘어요.
근데요, 이 SBB 테크, 얘를 관리하는 대주주가 KPF라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뭐 볼트 만들, 볼트. 우리가 봤을 때, 그게 뭐야? 좀 가볍고 우습죠. 볼트 만드는 회사. 근데 이 회사는요, 매출액이 한 8천억 정도 돼요. 규모가 엄청나죠. 그리고 이익이 한 200억에서 400억 정도 나요. 매년. 완전히 알짜죠. 그런데 시총이 지금 겨우 1000억 턱걸이. 앞전까지만 해도 한 900억대 놀았어요. 900억대 놀다가 지금 1000억 겨우 넘었어. 그러면 웃기는 거 아닌가요? SBB 테크의 지분을 한 40% 쥐고 있어. 그리고 돈도 잘 벌어. 근데 시총은 SBB 테크의 절반도 못 돼.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그만큼 왜곡이 많아요. 근데 이런 SBB 테크, 이런 회사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못 사요. 근데 시장은, 그죠? 얘도 로봇주다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죠? 다 조사해보고, 이건 아니야 싶으면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로봇 테마 대응하는 방법. 제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죠? 액추에이터, 이쪽이 로봇의 핵심이다 보고, 오히려 뭐, HL 만도, 앞전에 그 HL 홀딩스, 이거 살만합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아침부터 확, 플러스로 출발하니까 아마 대부분 못 샀을 거예요. HL 만도, HL 홀딩스, 차라리 이런 쪽에 돈 벌고 배당 주는 이런 주식이 제 입장에서는 좋은 주식이지, 적자가 났는데 테마로 엮였다 해서 막 오른다?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안 맞거든요. 테마라는 건 뭐죠? 테마라는 거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싼 것을 비싸게 띄워서 그거를 개인한테 퍼넘기는 작업. 그게 어찌 보면 테마예요, 테마.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하죠. 주식은 경기에 6개월 선행합니다 하면서 사기를 쳐요.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좋아집니다. 좋아지기는 개뿔. 그게 어떻게, 누가 알아요? 그러면 6개월 선행한다는데 기준점이 언제죠? 언제부터 6개월이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이고. 그죠? 너희 집 앞마당에 큰 고목나무 있었지? 아니, 없었는데요. 그래서 네가 살아있는 거야. 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어. 그죠? 너희 집 앞마당에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었지?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용하시네요. 이런 거죠. 테마라는 거는. 로봇도요, 따지고 보면 다 비슷해요. 고영은 뭐 개인적으로 그저, 좀 뇌수술 이쪽 특화돼서 좋아한다 그랬죠. 고영. 아니면 뭐 요즘 그 감속기 관련된 SPG, 뭐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 또 새롭게 떠오르는 게 한국 PIM이라고 있어요. 한국 PIM. 이 회사도 보면 뭐 흑자는 나지만, 매출액이 한 300억 돼요. 영업이익 한 20억. 그럴 때 시총이 3천억 넘어요. 왜? 로봇 테마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연루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테마로 연루돼서 엄청나게 급등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개인들한테 주식이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주식의 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 쿠팡 사태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골치 아파요. 시끄러워요. 그러면 저는 앞전에 그죠. 지어소프트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얘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고 말씀드렸죠. 중간에 뭐 조금 오르니까 팔아먹은, 그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죠. 쿠팡이 무너지면 그 시장을 가장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네이버 쇼핑이 가장 수혜주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통, 운송, 이쪽은 뭐 CJ 대한통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얘네들은 몸집이 너무 커요. 시총이 조단위죠. 무거우니까 안 움직여요. 그래서 실제 수혜주는 네이버인데
네이버보다는 지어소프트를 선택하는 거. 이게 테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그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거. 지금 CES 연초에 CES 2026 여기에서 보면 에너지도 많고 뭐 아니면 로봇 여러 가지 테마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무엇을 사야 되는가? 그죠? 근데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CES 2026 테마라 해서 막 갖다 붙여요. 그래 비싸게 있는 주식을 팔아먹으려고 막 영업을 뛰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CES 2026 테마가 없는데 우리는 왜 안 샀지? 나는 왜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이 주식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포모. 나는 왜 없지? 이 현상.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건지. 얘는 테마다. 테마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냥 도박판에, 야바이판에 내가 뛰어드느냐 안 뛰느냐 이 싸움이다. 야바이판에 야바인지 알면서 뛰어들어서 돈 조금 벌고 나왔다고 와 성공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야바이판은 근처도 안 간다. 이게 맞는 건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는 거죠. 메모리도 똑같아요. 요즘 HBM에서 메모리 쪽으로 쭉 테마가 넘어져. 넘어다 보니까 이쪽도 상당수가 거품이에요. 너무 비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요? 그래서 고민이 생겨요. 원익 QNC 아니면 코미코 한 요 정도는 괜찮다 골라낸 거죠. 그 외에는 다 비싸요. 그래서 사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죠? 테마라고 해서 그냥 사러 들어갔다가 물리면 1년, 2년 빼박이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현명한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투자라는 길은 이렇습니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죠? 틈만 나면 공부하는 거예요. 매년 공부하는 거예요. 매 순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요. 이건 이래요. 진실은 이래요. 시장의 반응은 뜨겁지만 진실은 이런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테마가 활개칠 때 개인들이 그 테마에 참여하기 위해서 좋은 지식을 갖다 버리겠죠. 그것을 싸게 사놓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야바이팔에 뛰어들어서 같이 먹고 나오느냐 이런 싸움. 테마라고 모든 주식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평가된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저평가된 걸 사서 테마로 편입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그거는 그죠? 시간이 걸려요. 조금 늦을 수도 있고 편입이 안 되고 테마가 끝나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시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포모 현상.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저 테마가 없지? 왜 나는 로봇이 없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방송 교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그래서 약간 그 아침 자고 일어나서 부시시한 상태로 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고 괜찮으면 그냥 어느 순간 교육 영상을 올려드릴 것이고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삭제하고 또 새로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